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필 사진의 얼굴 크기 보정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 보정이 끝나면 주변에 이제 잡티 제거하는 거 설명드리고 사진을 생성하시면 그것을 인쇄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컴퓨터 화면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얼굴 크기를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에서요. 선택 툴에서 선택 툴에서 이것을 지그시 눌러주면 원형이 나옵니다. 지그시 눌러주면 타원형 선택 도구가 나옵니다. 타원형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되면 얼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얼굴 선택하는 거 이렇게 선택이 되면 되는데 선택 해제하는 건 컨트롤 D. 선택할 때 얼굴의 정중앙에 갖다 놓고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정중앙에 갖다 놓고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쭉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선택이 됩니다. 네, 그렇게 선택하시면 이제 선택하시기가 좀 편합니다. 네,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너무 확대됐네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밑으로. 네, 조금 더 확대할까요? 네, 이와 같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 누르고 Shift 누르고 가운데에서 쭉 하면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요. 얼굴의 크기를 약간 축소하는 방법인데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왜곡이 됩니다. 이 렌즈가 볼록 렌즈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이 막 과도하게 하면 확대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축소하면 또 머리카락이 좀 이마나 이런 부분이 약간 왜곡이 되기 때문에 약간만 해주시면 됩니다.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머리 크기가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클릭하시고요. 디스토트 왜곡, 왜곡 선택하시고요. 구면화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형화네요. 구형화. 이 상태에서 변형을 하면 됩니다. 양을 지금 100% 돼 있는데 100%로 하면 완전히 왜곡된 상태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이 보이죠? 이거 같이 왜곡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돼서 보입니다. 좌측으로 하면 이마가 좀 많이 넓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리가 약간 일어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5 정도 많이 하면 마이너스 8까지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5에서 8 정도로 하면은 약간 축소가 됩니다. 마이너스 7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현재 좌측에 있는 이 얼굴에
좌측에 이 얼굴이 약간 안으로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약간 축소됩니다. 마이너스 7 넣고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약간 축소됐죠. 보였습니까? 다시 컨트롤 Z, 다시 컨트롤 Z. 약간 원위치 됐는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선택. 필터에서 필터에서 왜곡, 구형화. 여기에서 마이너스 7 정도, 조금 더 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8 정도, 더 해도 되는데, 너무 왜곡되면 나중에 결과물이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권장하는 것은 마이너스 5에서 한 8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축소를 많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이너스 8로 했습니다. 확인하면 좌측에 사진이 이 사진이 축소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는 순간에 약간 축소가 됩니다.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약간 축소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보정이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네요. 그죠? 다리 길어졌고, 이와 같이 보정이 됐습니다. 그럼 보정된 상태에서 이제 여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좀 하얗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잡티가 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sso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단을 선택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7 클릭하겠습니다. 7. 영문은 fill로 되어 있을 겁니다. fill. fill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내용 인식 있습니다. content away 내용 인식. 내용 인식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자동으로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T. 깔끔하게 채워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잡티 제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잡티를 제거 도구로 하겠습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 어떤 거냐 하면요. 이거 클릭을 하십니다. 지그시 누르고
제거 도구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약간 키우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동을 하고 잡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닥에 여기 뭐가 있네요. 그죠? 이것을 지웠습니다. 여기도 요거는 여기도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워주겠습니다. 여기에 선이 보이는데요. 이 선도 지워주겠습니다. 이 좌측에도 선을 이렇게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대괄호로 우리가 크게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대괄호로 우측 대괄호 하면 커지고요. 좌측 대괄호 하면 작아집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잡티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워주겠습니다. 잡티 있는 부분을 여기도 지워주겠습니다. 여기도 모니터에 먼지가 껴 있어서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잡티인지 모니터인지 확인을 하느냐고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깔끔하게 된 것 같죠? 잡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제거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약간 얼룩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됐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하고 이제는 크롭 기능으로 필요한 부분을 균형을 맞춰서 잘라주는 작업을 크롭하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롭 기능은 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크롭은 좌측의 메뉴에서 크롭을 클릭을 하든가 C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C 버튼 눌러주든가 크롭 해주면 됩니다. 크롭을 할 때 지금 한글이다 보니까 인치, 4인치에 6인치로 제가 맞췄는데요. 위에다가 이렇게 타이프를 치셔도 됩니다. 아니면 좌측의 메뉴를 클릭을 해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4, 5인치? 저는 저는 4에서 4인치, 6인치로 하겠습니다. 4인치, 6인치.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머리 부분이 이렇게 좀 좁고 발 부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 부분을 좀 좁게 하고 머리를 약간 넓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퉁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축소하고요.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정가운데로 하든가, 몸의 방향이 지금 이쪽이 앞방향이죠. 그래서 앞방향을 조금 넓게 하고 뒤에를 좁게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몸의 방향이 이쪽 방향을 두고 있는데 여기를 좁게 하면 답답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이쪽을 좁게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크롭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보다는 위에 부분이 약간 더 넓게, 발보다는 그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엔터 치겠습니다. 컨트롤 0번. 상당히 다리도 길고 머리는 작고, 그리고 발의 크기도 왜곡되지 않게 편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포토샵에서 하는 것 같이 자유자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파일, 내보내기 형식. 여기 좌측에 보게 되면 파일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파일 사이즈가 상당히 작네요. 그죠? 266K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품질을 최대한으로 높여줘도 좋습니다. 지금 6으로 되어 있는데요. 7로다가 높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좌측으로 하면 파일 사이즈가 작아지고요. 이 오른쪽으로 하면 파일 사이즈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하면 파일 사이즈가 33K, 우측으로 하면 623K. 그래서 지금은 623K라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높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보내기 클릭하겠습니다. 김창기 프로필 가로 열고 완성 가로 닫고 저장 클릭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 편집한 사진이 마음에 드십니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우리가 편집을 하나하나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면은 이제 제 사진 가지고 편집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사진 너무 이상하게 막 편집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다 보입니다. 편집하는 거가 처음에 하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먼저 사진보다도 더 이상해지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편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앉아있는 부분에 대한 다리 길이 보정하는 건 약간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앉아있는 그 프로필 사진에 샤프니스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고, 머리 크기를 작게 하거나 이거 설명드리지 않고, 다리 길이에 대한 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만 우리가 같이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앉아있는 프로필 사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JPG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우측으로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포토샵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개념적인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개념 정도 설명드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요, 선택하고 컨트롤 T 한 다음에 상단에 보게 되면 중심축에 대한 것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늘리고 좌측으로 늘리고 아래로 늘리고 이러한 식으로 축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학습한 내용에 축에 대한 걸 고려해줘서 좌우로 해줄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고요. 취소하고요. 이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마우스로 필요한 부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편집 메뉴 좌측 상단에 편집, 퍼핏 왜곡이 있습니다. 퍼핏 뒤틀기, 퍼핏 뒤틀기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로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한다고 하면 축이 하나 생성됩니다. 무릎에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축이 하나 생성돼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왼쪽 무릎도 클릭하고 늘리면 늘어납니다. 발끝을 클릭하고 아래로 늘리면 늘어납니다. 이러한 식으로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미세하게 편집하는 방법인데, 아주 복잡한 자세라든가 이러한 경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영역을 조금 늘리고 축소하고 이러한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면 편집한 다음에 이상하게 왜곡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편집이 다 됐다고 하면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편집한 결과물로 남아있게 되고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필 사진에 다리 길이를 조정하거나 얼굴을 작게 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서 있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편집, 보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